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반등에 또 많은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은 크게 안 중요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지 정말 지금부터도 앞으로 3배, 4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만한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맞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하방 추세 때를 뭐 해버렸습니까? 드디어 돌파하는 순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돌파하는 순간이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추세를 단기 상방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켜주는 지지선을 좀 이제 만들어낸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승 자체를 그렇게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자체는 이 62평을 돌파하기 전에는 완전한 상승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추세 자체는 돌파했지만 아직 62평대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서 하락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의 수급이 사실은 저는 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요. 최근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는데 당연히 상승하는 거 아니겠느냐,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왜 매수를 하겠느냐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는 지금 뭐다, 과거 이제 5만원대 대비하면은 현재 평가 차익이 600조 원이 넘어간다 했습니다. 500조 원이.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비싸게 팔아주는 게 좋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개인이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보다시피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개인들 역시도 지금 신용이 다 털리고 있죠. 과거처럼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가 올려주고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수급만 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개인을 꼬시기 위한, 나의 물량을 털기 위한 단발적인 수급일 확률이 크다. 이게 진짜 찐 수급이 되려고 하면은 계속 아까 강조했던 62평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뭡니까? 기술적인 반등 자리 구간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개인들이 봐도 단발적인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 거기서 이제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수급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절대 속지 마시라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없는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올라갔어 라고 했을 때 그 올라감에 대한 뭐다, 명분이 사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오히려 빠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빠져야. 지금 미국 증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약세였거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였으니까 올라갔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뉴욕 증시의 약세를 시장에서는 뭐 때문이냐고 이야기하느냐, 지속적으로 이란과 미국의 글로벌적인 전쟁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면은 국제 유가가 결국에 급등했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런 것들이 겹쳐주면서 뭐 하게 되었다? 뉴욕 증시가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약세였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도 뭐였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지금 12일째 공격하죠. 내일이 공격하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물론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가장 강한 지지자 저항을 뚫어낸다, 조만간 90달러 돌파하고 다시 이 구간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여기 왔을 때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12일 동안 내리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조금 더 상승해서 90위로 올라오는 것보다 지금 70달러 아래에서 있던 게 90달러까지 왔다라는 게 사실은 더 리스크예요.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 뭐 했습니까?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제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섹터의 강세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 어제는 사실상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따른 리스크,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가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팔라티어 같은 경우도 많이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도 무너지죠. 근데 구글이 심지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구글이 지금 어제 하락했던 게 사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구글이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거든요. 뭐 물론 아니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는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빠졌다라는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럼 나왔어요.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 기록했다고 나왔는데도 뭐가 문제되느냐? 그럼 시외 움직여야 되는데 시외 더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알파벳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구글이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올라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구글이 지금 아마 알파벳이 지금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왜 빠지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현금 흐름 때문이죠. 현금 흐름. 이걸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제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프레이버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표. 그래서 보면은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26년 2분기.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알파벳이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벌어들였고 이제 설비 투자를 하죠. 그래서 돈이 남았어요. 벌어들였고 설비 투자하고 남고 설비 투자하고 남아요. 설비 투자가 계속 증가하죠. 결국에는 뭐가 된다? 적자란 거죠. 적자. 이번 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잉여 현금으로. 물론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있겠죠. 왜? 우리가 이 작년 3분기부터 본다 하더라도 결국엔 돈이 남으니까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지금은 남을 수 있죠. 근데 알파벳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도 내년에 설비 투자도 상당히 늘어날 거다. 앞으로도 계속 늘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알파벳만 투자하느냐? 알파벳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투자합니까? 마이크론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크론에서까지 끝나느냐? 아니요. TSMC도 투자합니다. 그럼 TSMC에서 끝나냐? 아니요. 애플과 브로드컴도 투자를 해요. 계속 다 늘린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외적인 기업들, 매그니피티 7 기업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투자를 더 늘린다고 해요. 삼전닉스를 제외한 미국 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1년에 쏟아붓는 이제 AI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캐파, 설비 투자가 매년 2,000조 원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들이 돈을 계속 급격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이게 영업이익 활동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AI 회의론. 이게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추세입니다. 보면은 나스닥이 62평대,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죠. 62평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뒤에 사라고 사더라도. 지금이 굉장히 리스크 있어요.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빠르게 회복하면 별거 아니겠죠. 근데 역사가 그래요. 지금까지 나스닥 차트가 어땠습니까? 62평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무너졌어요. 못 간다가 아니라 다시 가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무너진다고 이탈하면 단기로. 돌파하면 다시 가겠죠. 일단 무너지는 것들. 이탈하면 무너졌다가 가더라 다시 가는 거. 이거를 무시 못한다는 거죠. 지금 무너졌잖아요. 빠르게 못 올려치면은 조정이 나온다고요.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은 24,000포인트까지는 조정을 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쁘거든요. 나스닥이 AI 투자로 인해서 24,000포인트까지 조정을 준다. 삼전닉스는 뭐라고 버텨요? 버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스닥이 조정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 AI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다? 투자하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건 이제는 삼전닉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전닉스 이제 횡보만 해줘서 시장에 더 이상 타격만 안 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팹 증설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 돈을 계속 쓴다. 돈을 계속 쓰니까 회의론이 들기 시작하고 요거에 따른 급락이 나오지만 이 돈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는 뭐 한다? 실적이 계속 늘 거라는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기대하는 게 뭐다? 본격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섹터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소재, 부품, 장비주가 오르면 대표적으로 뭐가 오른댔어요? 코스닥이 오른다고, 코스닥.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면 어떻다? 코스닥이 상향한 추세에서
진짜 이제 하락 다 끝났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800포인트 위로 이번 달 위로 올려놓으면 굉장히 베스트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스닥의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모아 가세요. 제가 바라보는 최소는 2.5입니다. 최소가 2.5예요. 지금 자리에서도 3배는 노려볼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믿고 계속해서 분할매하셨던 분들도 2배 이상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저와 함께 승부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한번 제대로 승부 보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